오늘 시승할 바이크는 바로 야마하의 XT250입니다. 그냥 XT250이 아니고 바로 세로우. 아, 좋다. Agostino. 안녕하세요. 버스킹의 박세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지역에 조금 긴 인도를 찾아서 세로우를 지금 타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이런 듀얼 스포츠 장르가 인기가 많은데, 이게 경량 듀얼 어드벤처가 있고요. 이런 바이크들이 인기가 많아요. 포터급 정도에. 지금 일본에서도 세로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어디 좀 오토바이 좀 모이는 주차장에 가면 꼭 있습니다. 세로우. 두카티를 두카티스트, 베스파 타는 사람들은 뭐 베스피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뭐 자기들끼리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우 타는 사람들을 세로이스트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세로우를 타는 사람들끼리 어떤 무대감 아니면 이제 세로우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인데, 도대체 어떤 매력으로 일본에서 뭐 한 35년 이상 이렇게 장수하면서 스테디셀러 모델로 자리매김했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듀얼 스포츠 장르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돈이 있어도 바이크는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크 장르를 경량, 포터급 경량 어드벤처 혹은 뭐 듀얼 스포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듀얼 스포츠라는 말은 사실 1990년도 스즈키 DR350이라는 바이크가 출시하면서 자기네 바이크를 홍보하는 그 카피 문구였어요. 그때 이런 바이크를 폰칭해서 스즈키가 사용했던 그 카피 문구가 하나의 장르 이름으로 붙여진 건데, KTM 690이나 허스바나의 702 랜드로 뭐 이런 친구들 빼면은 배기량이 적고 좀 최고속이 뭐 그렇게까지 막 나오는 바이크는 없어요. 어차피 뭐 최고속이 고만고만 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런 선로나 그런 슈퍼장도로에서 더 재밌게 달릴 수 있게, 거기에 특화된 바이크들이 이제 듀얼 스포츠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로우를 타고 있으니까요. 세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세로우는 그냥 모든 게 쉽습니다. 그냥 진짜 모든 걸 쉽게 만들어줘요. 사실 근데 그게 듀얼 스포츠 장르의 특징인데, 세로우는 어떤 그 정도가 유난히 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간 이제 브랜드는 다르지만 슈퍼커브의 어떤 상위 호환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쉬워요. 근데 보통 쉬운 것들은 사실 재미가 없죠. 근데 세로우는 아니에요. 얘는 쉬운데 재밌어요. 아무래도 이제 쉽다 보니까 뭐 한계는 있죠. 그리고 그 한계가 상당히 좁다. 한계가 높이 있는데 좀 좁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만 타도 사실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보한 어떤 얘가 어떤 잘하는 것들, 이제 그게 되게 넓고 낮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세로우의 최대 출력은 뭐 배기량이 낮기도 한데, 그 배기량을 생각해도 아주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출력이 나오는 특징이 참 고르고 부드럽게 나온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도 사실 스트레스 거의 없어요. 아, 좋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한국인들이 탔을 때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서스펜션이에요.
키가 172고 몸무게가 한 60 초반 나가는데 저 정도 사이즈로 괜찮아요. 뭐 이제 저나 뭐 저보다 작은 사람들은 뭐 너무 좋죠. 여자분들이나 특히. 근데 이제 저보다 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서스펜션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바이크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뭐 CRF 300이라든지 그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이라든지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바이크 있고요. 그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티너 박쌤입니다. 네, 주행 부분은 이제 앞서 라이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이제 세로우에 대한 역사. 세로우 1세대는 이제 저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세로우 1세대로 봐야 될지, 근데 이제 그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보면은 1세대로 구분하긴 하더라고요. 야마하의 XT250이라는 모델이 원래 있죠. XT250은 그 람보 포스트 블러드라고 이제 그 영화에서 실버스타 셀론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탁 도망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누가 주행하고 있는 XT250을 이렇게 딱 때려 눕혀가지고 그걸 주워서 이제 도망가는 추격전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씬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장면 보면은 바이크 소리가 그 XT250은 4T였거든요. 근데 2T 소리가 나요. 우리 같은 이제 오돌이들은 그게 좀 오게 튀죠. 근데 대신 이제 뭐 2T건 4T건 이제 사람들은 그때 그 장면으로 그 XT250에 대한 이미지가 확 올라간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 그 XT250은 지금 현재 이 세로우와는 약간 이제 컨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바이크였어요. 당시 야마하 4T 모델 최초의 모노쇼, 그러니까 뒤에 쇼기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어요. 도로 주행용 버전이 XT250이었고, 이제 시합 버전이 따로 나올 정도로, 시합 버전은 TT250이라고 해서 등화류가 제거되거나 그런 버전이 따로 나올 정도로 되게 본격적인 바이크였어요. 그 위에는 또 전설적인 당시에 다카르 초대 챔피언 XT500 이제 형이 있었죠. Paris-Dakar 1981. 4 Werkteams stellen sich auf afrikanischem Boden zum Kampf. Honda, BMW, KTM, Yamaha. XT500이 이제 나중에 그냥 일반 도로 주행 버전은 야마하의 SR400으로 발전이 되고, 이거의 이제 오프로드 특화 버전이 테네레 시리즈로 발전이 되죠. 2세대 모델부터 세로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세로우라는 이름은 그 사냥, 영양, 그 사슴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나가노 주변에서 그 영양을 실제로 도로에서 봤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2세대는 1986년도에 데뷔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뭔가 독자적인 행보를 걸으면서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이 경량 트레일 바이크에서 대표적인 스터디셀러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6단 미션이었고, 좀 디자인이 지금 이것보다 제 눈에는 지금 현재 현행 세로우보다는 훨씬 이뻐요. 그때 세로우 툴브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3세대 모델 세로우 XT250, 그 2008년도 데뷔로 알고 있고, 야마하의 트리커라고 해서 좀 펀 바이크, 가볍고 뭐 재밌고, 그 야마하 트리커를 베이스로 이제 세로우 XT250을 개발을 한 거고, 이제 트리커가 메인, 이제 거기에서 오프로드나 아웃도어를 가미한 이제 그게 XT250 세로우가 된 거고, 빈티지 트래커 장르로
이제 특화된 게 브론코라고 또 있습니다. 브론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세로우, 트리컷, 브론코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완성이 된 거죠. 이전 세대 그 툴드로보다는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가벼운 무게고 장비 중량 기준으로도 132kg예요. 10kg 늘었지만 여전히 가벼운 무게다. 그래서 어떤 세로우의 최대 특징 중 하나인 가벼움을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도 잘 개선을 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봤고, 이제 또 큰 차이점이 2세대는 6단이었는데 이 3세대는 5단입니다. 5단. 뒤에 리어 휠이 이제 튜브리스로 바뀌었고 조금 더 친근해진 바이크고 조금 더 편리해진 바이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좀 많이 서운하죠. 좀 이런 류의 어떤 디자인을 저는 이제 곤충류라고 구분하는데, 내가 이 못생긴 디자인을 감수할 만큼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세로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매력적인 부분에 포지셔닝 하고 있고, 이 정도 디자인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자이너가 이 바이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잘 팔릴까봐 일부러 못생기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창담컨대 디자인이 이제 이 곤충류가 아니었으면 아마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세로우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했고, 좀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로우가 이제 2세대 이제 출시 당시에 1980년대잖아요. 1980년대면은 우리가 이제 귀에 탈토록 들은 일본 버블 경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바이크가 고성능, 어떤 출력 경쟁, 과부를 제조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도 더 높은 출력, 이 정도로 출력 경쟁이 과열되던 온로드 중심의 바이크가 발전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세로우라는 개발 컨셉을 이제 개발진이 내놨을 때 결국 돈 쓰는 거는 경영진일 거잖아요. 근데 경영진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크가 그 설득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주요 개발 컨셉 중 하나가 경쟁하지 않는다였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논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개발 컨셉이었는데, 경영진들이나 결정권자들을 그런 오솔길 이런 데 태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씩 커피 한 잔씩 내려서 마시고, 맛있네요.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내려서 마시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다고 해요. 그 방법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로우 프로젝트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바이크를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이 세 가지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본 두 가지는 달린다, 돈다. 이거는 모든 바이크의 공통이죠. 그리고 하나는 구른다. 넘어진다가 있었대요. 넘어졌을 때, 이제 전도를 했을 때 어떤 파손당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어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서 내구성과 어떤 편의성을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바이크를 잘 타야겠죠. 근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이크를 잘 타는 건 아니죠. 바이크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만 바이크를 팔려고 하면 팔 수 있는 대수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못 타는 사람도 안 넘어지게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바이크 타기 불리한 사람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낮은 시트고 극단적으로 가벼운 중량,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했다고 해요. 발이 잘 닿으니까 확실히 좀 더 한 두 번 넘어질까 한 번만 넘어지고 시트고가 낮아지면 바이크의 최저 지상고, 근데 이제 배 쪽이 시트고가 낮은 만큼 걔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계가 잘 된 바이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시트고는 낮아요. 제가 앉았을 때 저는 키가 170인데 저도 뒤꿈치가 다 닿고 발이 약간 구부러질 정도, 무릎이 약간 구부러질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엄청 낮은 시트고예요. 근데 최저지상고는 굉장히 높아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았어요. 최저지상고는 확보하면서 시트고는 낮춤, 그러면서 무게는 가벼움. 그래서 남녀노소 바이크를 시작하는 사람과 바이크를 꽤 잘 타는 사람까지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바이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세로우는 소방이나 재난 구호 현장에서도 세로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레드바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고, 기풍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누구나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헌터커브와 매우 유사해요. 저는 이 경쟁하지 않는다와 구른다, 이 두 가지 그 테마는 어떤 세로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컨셉의 바이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35년 이상 장수 모델로 등극했는데 그 인기의 비결도 저는 그 두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세로이스트들, 그 세로우를 전문적으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은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친구입니다. 친구 같은 바이크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바이크를 친구 같은 바이크라고 할까? 물론 뭐 시간도 중요하고 이제 오래 곁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나보다 너무 잘났어, 나는 그냥 저냥 먹고 사는데 재벌이야, 그럼 친구가 되기 쉽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대비 저 친구가 너무 월등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와 내가 어떤 공감할 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을 건데, 지금 세로우는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탔을 때 얘가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또 너무 뭘 못하지도 않아요. 뭐 저와 눈높이가 잘 맞단 말이죠. 그 운동할 때 이제 트레이닝이나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막 나를 다그쳐. 야, 더해. 뭐 이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혼내가지고 더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오 방금 좋았어. 이렇게 해서 좀 더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로우는 100% 후자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오 방금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은 세로이스트들이 친구 같은 바이크다, 네, 친구라는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로우가 얼마 전에 파이널 에디션을 출시를 했죠. 유로4로 넘어갈 때 이제 환경 기준을 굉장히 겨우 충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5는 대응 자체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듀얼 스포츠 바이크들이 점점 귀해진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차 상태로 구할 수 있는 듀얼 스포츠 바이크는 CRF 300 정도가 가장 잘 맞고,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정도가 신차 상태로 구입할 수 있는 해당 장르일 텐데, 가와사키 이제 KLX 300도 굉장히 해외 평도 좋고 굉장히 뛰어난 듀얼 스포츠 바이크죠. 가와사키 코리아가 있지만 KLX 300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지금 어떤 수요와 공급의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로우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요. 더 이상 신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공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듀얼 스포츠 장르의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만만한 바이크, 너무 성능이 뛰어나고 고성능 바이크가 아닌 이런 만만한 바이크에서 오는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되려고 하면은 이번에 뭐 헌터커브 같은 특징의 바이크, 그건 이제 수입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량을 푼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듀얼 스포츠 바이크, CRF 300이라든지 그 급의 바이크들이 조금 더 수입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목적이 아웃도어 활동, 그리고 뭐 캠핑, 흙길에서 재밌게 즐겁게 달리는 것, 이제 이런 게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듀얼 스포츠 바이크들의 매력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세로우를 타고 나와서 세로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은 가와사키 코리아에서 KLX 300 좀 출시 좀 해봐라. 출시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거고, 코트급 경량 듀얼 짱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오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영상도 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즌 1을 계획하실 텐데, 꼭 시즌 1 하실 때 최근에 달리면서 바닥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들, 이런 것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시즌 1 때 사고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올 한 해 또 무사히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활동하는 영상, 뭐 즐거운 영상, 또 유쾌한 영상, 정보를 드리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스티너 부릉부릉